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주말에 연평도 사격훈련이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아주 강한 금요일장을 맞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20선을 돌파해서요. 다시 연중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을 내면서 오늘 최고점인 2025포인트에 다시 맞닿을 기세입니다. 어제 좀 역시 많이 팔았었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관은 순매수해주는 가운데 어제 장 막판 순매수 전환해줬던 외국인이 미국 쪽의 지표 호조 소식 또 3대 지수에 다시금 다 그 연고점 경신했다는 소식 때문에 외국인까지 함께 쌍끌이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숨고르기를 했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루 만에 재차 반등하는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종목은 오르고 있는지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의 의견 들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아래쪽 이 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장 다시 한번 살펴보죠. 지금 코스피는 2023, 24포인트까지 다시 힘을 내고 있는데 말이죠.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형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인데 생각 외로 세네요. 오늘 수급도 좋아요. 네, 우선 전체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면서 다시금 지수의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우선 전체 시장 재료만 놓고 본다면 다소 좀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수 상승에 대한 어떤 설명 요인을 찾기가 쉽지 못한 상태라 볼 수가 있고, 실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분위기는 다소 좀 관망세가 짙은 편입니다. 이렇게 체감 지수와 전체 어떤 시장 지수 간의 어떤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업종 대표주에 좀 집중된 매수세가 전체 어떤 시장 상승과 체감 지수 간의 괴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오전 중에는 증권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어떤 시장 분위기를 다시금 되살리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 강도면에 있어서는 다소 좀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어떤 지수의 변동 요인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과는 달리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심정은 다소 좀 침체된 가운데 전개되는 것이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2020선 돌파 지금 한 상태인데 그래도 역시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다라면서 중립 내진 약간은 안 좋게 보시는 것도 같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오를수록 그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부담과 어떤 투자 심리가 조금 경직될 수 있다라는 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현재 시장은 유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전체 어떤 유동성 시장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장을 좀 순응하는 쪽에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좀 필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징은요, 업종별로 보니까 역시 2020선 돌파에 따른, 역시 그대로 예상할 수 듯이 증권주의 급등인 것 같습니다. 증권주뿐만 아니라 금융 지주 회사들도 오늘 신고가 다시 재차 쓰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제는 또 살짝 보험주에도 매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 금융주가 다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오르니까 금융주가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업황이 개선된다든지 펀더멘털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것인지 궁금한데, 만약에 펀더멘털도 좋아진다면 금융주를 지금 매수해야 되는 겁니까? 네, 현재 12월 들어서 은행주가 상승을 시작했고, 그 이어서 이제 보험 그리고 이제 증권 업종으로까지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펀더멘털 상황으로만 따지면, 다시 쉽게 말해서 어떤 이익의 궤적만을 따라서 본다라면 아직까지 그렇게 금융주에 든 투자 매력이 아주 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011년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크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내년에도 계속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라면 금리나 환율 이와 같은 금융 변수 등이 금융주에 대해서는 다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올 한 해 동안 시장 대비 상대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어떤 그 판단에서는 저가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그 이면에 금융주들에 대한 강세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내년에 예상되는 물가 상승의 시대,
인플레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럴 때 금융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은 영업이익률을 하락시키면서 다시 말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은 물가 상승에 따른 제조업, 특히 수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채산성 그리고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이 시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업종의 경우는 인플레와 관련돼서 어떤 수익성 훼손이 다소 좀 비껴갈 수 있는 안전지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씩은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에 대한 어떤 합병 과정, 또 추가적으로 증권업종에 대한 어떤 그 투자 관심 등이 높아지면서 이런 구조적 이슈가 맞물렸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조금씩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날 금융주 사기는 좀 버거워 보여요. 너무 센 상승률을 보여서 말이죠. 그러면 금융주 가운데 가장 메리트가 있는 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증권주라고 보세요? 네, 우선 증권주에 대한 잠재력이 가장 크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까지 증권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은 이익 관점에 있어서 크게 배제되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당장 이달 들어서만 주요 증권주들이 대부분 10% 이상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수준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증권주들의 현재의 그 시장 주가 수준을 놓고 본다라면은 여전히 상승 잠재력은 상당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해서 배제하기보다는 충분히 시장에서 제공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장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에 구사할 수 있는 전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대형주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는데요. 네, 여전히 시장은 대형주 그리고 특히 우량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선호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시장의 수준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시장 변동성이 발생될 가능성은 크고, 다만 그런 변동성이 발생되더라도 시장 대비 상대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량주에 대한 압축된 관심은 유효할 것이다라 보여지고요. 최근 주가가 대형주 중심으로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제안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선호는 단기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 자체가 높은 만큼 재료가 존재하는 종목들로 최대한 압축을 하고, 이에 대한 투자도 최대한 그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중소형주를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주의해야 될 몇몇 요건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형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2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장에선 뭐가 핫 이슈일까요? 이슈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만나보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5포인트까지 막판에 또다시 한번 가보는데, 이번 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 딱 하루 쉬고 계속 신고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계속 신고가가 이어졌고 어제 조정이 그나마 좀 과열을 시켜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단기 조정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가 지속됐었죠. 그 전날에는 좋게 나왔는데 스페인에서 나온 소식 때문에 좀 가려졌었고요. 고용이나 주택이나 제조업 지표 전일에 이어서 또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어젯밤에 스페인 국채 입찰 내용이 금리 인상이 좀 되면서 악화된 상태로 좀 마무리되었지만, 유로존 부실의 문제는 또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일단 수면하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주가를 보면서 경기 흐름을 보자는 차원에서 어제 캐터필라 움직임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또 나타난 흐름 중에서 페덱스 움직임이 또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업 실적 전망을 좀 상향 조정하면서 2%대 상승을 했는데요. 이보다 또 더 좋은 것은 같은 업종의 UPS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또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캐터필라하고 더불어서 경기 흐름의 지표가 될 만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좀 흐름이 양호하다는 이런 모습들, 결국에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 나오죠. 경기 확장세가 이제 지속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금주에 나온 지표들이 대부분 기대치보다도 좋았고요.
또 제조업 지수나 산업 생산 지표가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밤 지표 호전도 기대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에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좋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좀 지수 상승폭이 컸었다 한다면 반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감이 들 수도 있겠는데 오늘까지 우리 시장 상승세 보면은 어제까지 1% 상승에다가 오늘 한 0.8% 상승을 했기 때문에 1.8% 정도 상승한 모습에 반해서 다우 같은 경우는 0.7% 상승밖에 안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세 정도입니다. 주간 단위로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조정을 보였는데 미국은 기간 조정식으로 이번 주를 계속 지내왔었기 때문에 지수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표 호조세가 선반영됐다 이렇게 인식돼서 반작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좋게 나오면 그대로 미국 증시 아마 오르면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얘기셨는데 자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말이죠. 금주 특징 보면은 순환매가 쭉 가다가 어제 잠깐 쉬면서 순환매도 약간 일단락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줘서 조금 우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조선, 금융, 강세를 띠면서 순환매가 다시 도네요. 네, 그렇죠. 이번 주 흐름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IT에서 금융으로 또 조선으로 또 중국 소비 관련주로 그런 다음에 어제 하루 전체적으로 좀 조정세를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IT, 금융, 조선 거의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업종 상승률 보면은 마찬가지로 증권이나 금융지주사가 탄력이 좀 좋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조선 업종도 마찬가지로 좋고 조선 업종이 속한 그런 운수장비 업종이 코스피 종합 상승률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단절됐었던 순환매가 하루 늦게 나타나면서 어제 기대됐었던 그 금융주하고 IT 상승이 같이 나타나면서 동반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률을 상당히 크게 최근에 이렇게 크게 나타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투자 주체별 수급 상황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기관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기관 매수세가 300억 정도 수준이고 차익거래 매수세가 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매수세로 잡히고 있는 것도 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배경에는 당연히 이제 베이시스가 호전되고 있다 이걸 봐야 될 텐데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또 매수세가 간만에 좀 나타나고 있죠. 이번 주에 선물을 좀 주간 단위로 계속 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6천 계약 매도가 넘어섰기 때문에 어제는 약간 좀 불안한 기운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좀 줄어드는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과열이냐 아니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기술적 분석 차원으로 해석하면은요 지수 상승으로 부담되는 그 과열과 이격독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과열로 바로 진입하지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볼린저 밴드 일봉의 상단선이 2030포인트대고요. 주봉으로 보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7포인트입니다. 주봉을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선들이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항대가 상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볼린저 밴드 일봉상으로 아직 과열권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가운데에서 이번 주에 주봉상으로 넘어섰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 주봉으로 봤을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이 다음 주에는 2040포인트대까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7포인트에서 다음 주로 들어가면 상승폭의 여력이 또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일 이격도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 조정이 또 나타나면서 과열을 이미 또 해소했습니다. 20일 이격도 104%는 넘지 않는 선에서 상승세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업종 순환매에서 금주에 상승했던 업종이 좀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오늘이 좀 과열로 이렇게 결론되지 않을까 좀 약간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업종별로 만약에 주간 상승률을 따져보면 한 가지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운수장비 업종이 한 3%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은행하고 증권 기계 업종이 2%에서 3% 올랐는데 IT 업종의 상승률을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기록을 어제까지 했었고요. 오늘 좀 플러스가 남으로써
상승률이 좀 기록이 되겠는데 거의 강보합 정도였다 이렇게 본다면은 전체적인 과열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까지 조정세를 보였었던 이제 중국 관련주 반등에 대한 의미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큰 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긴축의 부담을 요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또 이번 달 말에 경기 선행지수 반등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이해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에 앞서서 이제 쭉 얘기를 좀 해주셨던 IT 부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지수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더 있어 보이는데 IT주는 특별히 이번 주에 거의 못 간 분위기다. 그러면은 순환매가 산다면은 결국 IT도 다시 한번 매기를 좀 받고 그럴 텐데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종가 기준 91만 원을 지키더니 지금 거의 삼성전자만 독보적으로 또다시 오르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마지막 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네. 상승할 때 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열로 들어갔을 때 쫓아 들어가면은요 수익률 관리할 때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조정세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에 2026포인트 이 정도에서 지금 마감이 되고 다음 주에 들어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0포인트까지 보면은 한 10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이 난 이후부터는 과열로 들어서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지수나 종목이나 상승시에 쫓아가는 거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조정세를 보인다 해서 또 나머지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쪽 뭐 이쪽을 들어가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IT 업종 쪽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업종을 끌고 가고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를 주도적으로 좀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사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약간 좀 반락을 하는 그 타이밍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역시 IT 중에서는 삼성전자 계속 꾸준히 보고 계신데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는 의견이셨네요. 오늘 밤에는 미국의 11월 경기 선행지수가 나올 테고 다음 주 쪽에는 해외 쪽의 지표가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예, 주초에는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오는 그런 지표 결국 경기 선행지수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초를 넘어서서 주 중반으로 서면은 이제 주택 매매부터 시작을 해서 지표들이 또 몰려 있는데요. 22일에 주택 가격 지수하고 기존 주택 매매하고 3분기 GDP가 나오고요. 23일에는 또 신규 주택 매매가 나오고 개인 소득 소비 심리 지수 그리고 또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됩니다. 24일 금요일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던 또 휴일이고요.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강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구재 주문이 참 기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대된다 해서 좋게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표가 좋게 나오길 기대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난달에 지표 발표 때 예상보다 좀 악화가 됐는데 그 당일에 소비 지표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우지수가 무려 150포인트나 오른 것이 지난달 내구재 주문 발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내용이 어떨지 관심이 가는데요. 2차 유동성 공급이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11월 지표에 대해서는 의미가 어느 정도 크죠. 2차 유동성 공급의 긍정적인 효과가 소비에서 이제 좀 더 실물 경기로 확산되는 것을 시장 참여자가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부터의 지표는 유동성 공급 이외 지표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가치 상승을 한다면은 단순히 지금 유동성, 돈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이제 내구재 주문을 비롯한 그런 지표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만 본다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미 사상 최고치 돌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후에 목요일에 조정세를 보이고 다시 상승 추세 지속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계속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접근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대나 종목이나 과열권으로 진입했을 때는 매수를 극도로 좀 자제를 하고 과열시키는 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을 좀 지속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승 장세에서 자칫 단기 고점에서 진입을 하면은요
투자 수익률이 뭐 한 2, 3% 금방 또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시장 접근에 있어서 이런 상승장이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올해 거래 일수가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다음 주부터는요 9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장에 투자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시장 접근할 때 완급 조절에 특히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장에서 흥부는 금물이겠네요.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답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이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수급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동양중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만나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좀 전에 지수가 2027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고점을 후반 들어서 더 높이고 있는데 2020포인트 돌파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2000포인트에 대한 이제 그 돌파 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가볍게 올라와 준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외국인들의 힘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가 바탕이 된 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돌파의 밑거름을 좀 마련해 줬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안착과 그리고 상승에 대한 대장주 성격으로 금융주와 증권주가 핵심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2020을 돌파한 지금 시점에서 향후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마다 투신에서 강력한 이 매도 압박 이러한 부분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체결된 그 수급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장은 2000포인트 아래를 쉽게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0선 돌파는 거의 2000선이 다시금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증권주, 조선주 거의 폭발적으로 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대장주, 증권주가 핵심이죠. 이 가운데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우리투자증권이 지금 현재 9%까지, 장중에는 10%까지 지금 올라갔던 그러한 종목이고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는,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 순매수하는 그러한 이제 업종별로 이제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융업종은 이제 그 외국인 할 거 없이 이제 기관들 마찬가지로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금융주 내에서도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은행 쪽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순매수가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금융업에서 8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증권 쪽으로 700억 이상의 집중적인 순매수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화학업종과 이제 그 금융업종, 철강업종을 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신한지주라든가 NHN, LG화학, 포스코, 현대제철과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쪽, 증권 쪽을 핵심으로 건설업과 그리고 운수장비, 기계 쪽을 순매수를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삼성증권, 두산중공업, 대우증권, LG전자, STX엔진, 현대건설과 GS건설, 신한지주 등으로 집중적인 그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오늘 금융지주사는 거의 외국인들이 그리고 증권주는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셨는데 지금 양쪽 다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이 신고가 내는 금융주 따라잡는 전략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일단은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대장업종,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철강이라든가 이제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쪽 그 전기전자 쪽 그리고 이제 그 이 자동차 쪽 이런 쪽을 이제 선침해를 해서 눌릴 때 이 저점 매수를 가담을 하면서 향후 선순환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때 한번 매도에 가담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순환 자체가 일단은 대체적인 분위기가 관망 내지는 핵심 주도 업종으로 계속해서 간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딱 이제 그 패턴 자체가 아예 선순환이 안 되고 관망, 시장 관망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이 또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따라잡아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시점 뭐 금융주가 핵심이 되겠죠. 금융주와 조선중공업주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 딱 그 한 세 가지 업종 그러니까 은행 쪽과 그리고 증권 그리고 중공업 조선 이런 쪽을 핵심으로 하되 시장 전체적으로 이 관망 분위기 조금 이제 이 조용한 그러한 분위기 때는 일단 매수로 임하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할 때 이러한 업종과 종목들이 상승한다라는 기조를 갖다 살펴봤을 때 따라잡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비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따라잡는다고 해서 이 지금 고가인 주식들을 계속해서 이제 100%를 담아가느냐 그것도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은 일단은 두 번 정도에 나눠 가지고 산다라는 개념에서 핵심 종목들을 한번 사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 볼 때 좀 관망세가 지속이 되는 그러한 장세일 때 조금 더 사는 뭐 그런 분위기가 맞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미 금융주 중에서 증권주 하나 그리고 조선주, 대장주가 모두 다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이 돼 있죠. 잘만 따라하시면 수익도 괜찮을 텐데요. 자, 괜찮은 수익이 났는지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이 지금 오늘 엄청나게 오르는데 말이죠. 6% 오르고 있는데 마지막 추격 매수자리다 의견을 내주셨고요. 현재 상태는 이미 수익이 10% 이상 나 있는 상태이죠. 현대중공업도 역시 똑같이 마지막 추격 매수, 추가 매수 의견을 내주셨는데 삼성증권부터 점검을 좀 받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이 이제 증권업종의 이제 대장주 성격으로 지금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이 이 종목을 강한 상승 탄력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삼성증권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논리 이러한 부분은 수급의 힘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현재 이 종목의 핵심 수급 주체는 바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이 12월 2일부터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상당히 좀 많이 올리는 그러한 상황인데 보통 보게 되면은 수급의 균형상 기관 쪽에서 많이 사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그러한 이제 평균을 갖다 맞춰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듬성듬성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만주 아니면은 몇천 주씩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도의 주체로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하는 부분은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울러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 85,000원 부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거진 다 왔죠. 뭐 하루 정도가 더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가격대가 오기 때문에요. 오버슈팅 국면에서의 85,000원 부근 매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의 시점은 마지막으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고요. 아울러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마지막 추격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절묘하게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에서 장대 양봉 그리고 이틀 동안에 이 십자봉 단봉 형식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은 건전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제가 조금 보유하면서 유보하면서 추가 매수는 자제하고 오버슈팅으로 강력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점이 바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의
상승률 하우스는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마지막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일종 팀장님, 근데 좀 이례적인 오늘 진행입니다만은 저희가 최일종 팀장님하고 인사를 나눈 다음에 문자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증권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뭐 이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팀장님께 조금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분은 조정 받으면 매수하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언제쯤 얼마에 사면 됩니까? 그러니까 삼성증권 신규 매수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이제 가격대가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81,000원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제 강세 종목의 이제 흐름 추세 라인 자체를 타고 가는 부분이 81,000원대의 라인이기 때문에 이 81,000원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 다음,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확보가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 이러면은 81,000원에서 1차적으로 적극적인 매수, 가담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대응을 하되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잡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81,000원에서 82,000원 사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종목이 빠진다라고 봤을 때 8만원 하회하는, 8만원 부분이 하회한다 이러면은 짧게 보고 일단 손절을 하고 다시 이 기회를 엿보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81,000원, 82,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 가격적인 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끝으로 뭐 짧지만 최일종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 또 워낙 수익이 좋으시니까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중공업 관련주로 해서 이제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TX 엔진을 가져왔는데요. STX 엔진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조선업종의 이제 어느 정도 이 회복 이런 부분이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이 이제 3일 연속 순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TX 유럽이 이제 계속해서 이 수주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34,800원 구간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35,800원인데요. 요 구간까지 매수를 한번 가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43,000원인데요. 이거 부분은 이제 오버시팅 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48,000원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3,000원 부분이 하회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손절하실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는 5일선이 무너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도 뛰어넘는 상승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STX 엔진이 최일종 팀장의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이 됐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스피드 종목 상담, 문자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잘 메모를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오늘 많이 보내오시는 문자 내용이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문의인데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동양증권에선 권영문 과장이 나와주셨고 홍희진 전문가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코스피는 재차 조금 빠졌다고는 하나 2025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이 2027포인트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한 30분 정도만 있으면 이번 주 마지막 장이 닫히게 될 텐데 오늘 막판에 뭔가 좀 해볼 만한 전략 없습니까? 네. 예. 최근에 상당히 시장이 가볍게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지수 2000포인트에 대한 개인들의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들도 상존하고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지수가 2000포인트 전고점 부근에 왔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매수를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전에 2007년도의 2000포인트와 지금의 2000포인트는 어떤, 차원이 좀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규모도 훨씬 더 30% 이상 증가를 했고, 그리고 지금의 매수 주체가 2007년도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가운데서 그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중이다라는 점에서 이 정도가 이제 고점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승세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6천억 달러 집행을 하는 것도 그 이전에 3천억 달러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금융위기 이후에 한 1,500포인트까지 쉼없이 달려왔다라면 향후에 앞으로 지금 지수 2,000 이상에서도 충분히 그 이상의 유동성의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 고점에서 사게 되는 우려가 있다고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이런 오늘 같은 장에서 잘못 들어가면 정말 쉽게 소위 말해 물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종목별로 이렇게 굉장히 슬림화돼서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수급 여부를 좀 확인해서 네. 매매를 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수급의 주체인 자문형 랩 시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제 기관 매수로 잡히지 않고 개인 매수로 잡힌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개인들의 스마트머니가 유입됐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수급을 좀 잘 체크를 하면서 종목 고르자라는 얘기셨습니다. 역시 장은 더 간다 좋게 보시고 우리 홍희진 전문가는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장은 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너무 편식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 대비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문의를 받았지만 지금 적정 매수가 아까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에 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요.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타이밍이 놓치셨다면 오히려 그 매수 타이밍을 조정받는 지금 업종으로 이제 눈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지금 강한 종목이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이제 매수 타이밍을 돌리시는 게 수익률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인데요. 일단 앞으로의 좀 유망 업종으로는 이제 화학주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화학주나 일부 태양광 관련 업종 또한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순환 매정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제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지금 너무 그 뛰고 있는 종목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일단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업종인데 그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하고 조정을 양호하게 받고 있는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학주를 오늘 또 전반적으로 조정인데 좋게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왠지 오늘 관심 종목으로 화학주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공개를 그것도 받아보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자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C인데요. 38,800원에 매수하셨고 100% 비중이신가 봐요. SKC 지금 현재가는 4만 원가량인데 이 가격이 약한 한 달 정도 지속돼서 좀 지루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SKC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큰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 원래 독보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거진 2007년도 고점을 일시적으로나마 전달이죠. 저번 달에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추세선들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지금 이런 하락 추세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밑으로 닿지 않고 일단은 튀겨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상승한 흐름의 근간에는 그 SK그룹의 어떤 소재사 부문으로서 SK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SK그룹이 2차 전지 사업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LED 조명 사업 그리고 태양광 사업 진출 등에 있어서 이러한 신사업 부문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 SKC가 소재 부문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어떤 미래 성장 가치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1년 동안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그런 가격적인 조정, 그리고 좀 쉬어가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정이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점 신호라고 보여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가격적으로 한 37,000원대가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탄력이 여태까지의 상승과는 다르게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하셔서 SKC 같은 경우에는 37,000원대가 깨진다라면은 일단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수익이 나고 계신데 얼마까지 목표가 잡으십니까? 일단은 뭐 내년에 돼서도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향후에 이런 뭐 LED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정부 정책 그리고 전 세계적인 녹색 성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섣불리 뭐 지금 고점을 논하기보다는 다만 어느 선 기준을 둬서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손절 라인을 정하셔가지고 그 라인이 깨지 않는다라면은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SKC 37,000원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보죠. 15,000원에 사셨고 20% 정도 비중인데 14,000원까지 가는 것 같더니 다시 재차 미끄러지네요. 네,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시장은 가는데 종목이 못 가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듯이 지금 그 특별 업종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당분간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은 아주 좀 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형주 쪽에서도 아직도 실적 대비 저평가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흐름이 대형주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러한 작은 흐름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몰릴 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좀 19,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인해서 하락을 해주었는데요.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금 거의 이제 저점을 형성해 놓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3,000원대 초반이 지금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회에 걸쳐서 그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소폭이지만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에서의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점유율이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신다면은 저는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 자금 흐름이 언제쯤 들어올지만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조금 꺼지고 있지만 오늘 양봉을 의미 있게 보라는 얘기셨습니다.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전문가는 얘기를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0484님의 종목 한전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98,000원에 15% 정도 매수해서 계신데 물타기라고 얘기하는 소위 좀 낮았을 때 물량을 더 사는 전략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타기로 적정한 가격이 얼마고 단기적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목표가도 궁금해하시네요. 예,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락에 대한 이유부터 한번 먼저 짚어보게 되면요. 11월 달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갭 보이시나요? 이 큰 갭을 동반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큰 갭의 원인은 그 터키 원전 사업의 협약이 무산이 됐다.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저번 달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지금의 이제 반등세를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큰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추세대로, 주봉상의 모습에서 보면은, 잘 추세대로 가고 있었는데, 그 추세대를 일시적으로 깼습니다. 하지만은 이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지만은 이러한 하락 흐름을 되돌릴 만한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복귀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대로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봉의 모습에서도 어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상승세 유입보다는 어떤 하락에 대한 그런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단가적인 면에서 만약에 95,500원 정도가 88,600원 정도가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88,600원이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좀 과감하게 좀 손절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불가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더 사지 마십시오. 일단 전저점 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으로는 6910님의 요청인데요. 하나금융지주 사고 싶습니다라는 문자이신 것 같아요. 얼마쯤에 매수를 하면 좋을런지 신규 매수 적정 가격을 물어오셨고, 배당한다면 배당은 얼마나 줍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배당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같아요. 네네. 일단은 그 매수 가격에 대한 말씀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42,000원권까지 일단은 조정을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을 잠깐 보신다면은요, 주봉산 지난 전고점이었죠. 전고점 부분 42,000원대 초반은 이번 주에 지금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전고점 돌파에 대한 지지 흐름이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일단 42,000원 초반까지 도달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 42,500원이나 42,000원 그 사이 구간에서 일단은 가격이 있다면은 그 매수하시고 싶은 비중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나눠서 이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일단은 그 전에 이제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42,000원을 기준선으로 초반에 일단 1차 매수를 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시고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매수 접근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정확하게 이제 보고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 가지고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12월 31일 날 전까지는 아마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배당이 좀 더 많다면은 그 상승률도 좀 더 가파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배당을 노려서 투자하시기엔 지금 좀 타이밍상 너무 늦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집중을 해보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들어가실 분 신규로 42,000원, 42,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해답 못 드려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3807님의 문자인데요. 지주회사 LG를 좀 봐드려야 될 것 같네요. 88,700원에 30% 갖고 계신데 자, 지금 오늘 시장은 연고점 돌파인데 3% 급락해서 더 박탈감이 심하실 것 같아요. 단기 목표가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오셨어요. 예. 오늘 근데 왜 빠지는 겁니까? 예. 일단은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주회사 관련해가지고 어떤 시장에 관심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LG 화학이라든지 LG 전자라든지 이런 우량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렇게 거래를 실으면서 빠지는 모습은 단기적으로 좀 그 탄력적인 모습을 보기는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인 투자자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투자자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틀려질 걸로 보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면은 그 어떤 당분간은 좀 이전의 탄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점에서 물량을 좀 줄여가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중장기적인 투자자시라면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상승 추세 유효하고 일시적인 좀 조정을 겪겠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라면은 한 74,000원대 부근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추가로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주회사 LG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의 오늘의 관심 종목 공개를 받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홍희진 전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아시아나항공 거의 목표가까지 갔어요. 네. 아시아나항공이요?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대한통운에 대한 매각이 좀 나왔다 그래가지고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근데 주가는 반면에 그렇게 오늘 그 윗꼬리를 달면서 썩 좋은, 윗꼬리를 달면서 좀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통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이 한 30% 정도 지금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에 대한 메리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 막판으로 올수록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오히려 좀 안 좋은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거의 네. 목표가 근처에서 팔으셨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거를 조금 대응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갖고 계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은 좀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은요. 실질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좀 측면을 좀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마지노선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10,000원권으로 일단 설정을 하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종목은 네. 뭡니까? 오늘 종목 제가 LG화학을 지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까 제가 석유화학 쪽에 좀 강한 석유화학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지금 경기가 살아난다면은 석유화학 업체에 대한 실적 개선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주목을 해보자 하는 부분은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세계 2차 전지 부분에서 점유율이 한 17%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동차에 대한 2차 전지의 비중이 전체 2차 전지 비중에서 1.6%인 상황인데 2012
25년까지는 그것이 이제 43%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자동차 부분에서 리튬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성장세가 조금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까지는 좀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그 지금 점유율상 18%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좀 보유한 동사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갖고 나와봤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흐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은 2일 전에 좀 장대 양봉이 그려지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어제 오늘 21선 돌파의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거래량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21선 안착에 대한 좀 힘을 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 21선을 잠깐 이탈을 하고 역배열 상태에서 재차 21선은 다시 돌파하고 정배열로 넘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모멘텀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수 이입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죽다 살아난 LG화학 이제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42만 원까지 추천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난주에 한진중공업 들고 오셔서 수익을 괜찮게 뽑으신 우리 권영문 과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뭘까요? 예, 이번 주에는 SKCN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이제 LG라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 상담을 받아봤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SK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상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적인 불안 요인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최근에 하락 이유가 그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와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급 요인에 따른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겪었었는데요. 최근에 보호예수 해제된 우리사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런 수급 요인에 대한 불안 요인들은 떨쳐버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SKT와 함께 기업 대상 사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진출하게 되는데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에서 SKCNC에 대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KCNC의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지금 정도 가격대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적어도 한 9만 원, 9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빠지지는 않은 겁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당분간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좀 있기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 지표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단기적인 하락세가 좀 컸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좀 불안한 수급 요인들은 일단락됐다라는 점에서 한번 단기적인 반등이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는요? 현재는 이제 85,000원대 중반인데요. 네. 85,500원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격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 초에 큰 폭의 하락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점에서 지금 정도 매수해서 넘어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 전문가 관심 종목은 SKCNC와 LG화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도 인사를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동시호가 접어들었고요. 오늘 장중 고점은 2027포인트인데 동시호가에서 크게 잃을 분위기는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작품입니다. 오늘 또 연고점 경신이네요. 전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